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뉴욕 주요 지수들은 3월 FOMC 회의 이후 전날에는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죠. 간밤에는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르긴 올랐지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 요소들은 해소되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어제 금리 올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보면 제가 점도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2007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로 5%를 찍었죠. 이러면서, 올해는 5% 아래로 예측하는 연준 위원들이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끝이구나. 앞으로 2024년부터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금리 인상 캠페인이 어쨌든 끝난다. 이런 신호로 좀 받아들여지면서 아침에 상승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캠페인이 끝나니까 암호화폐도 따라서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장에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좀 떨쳐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의 비상 조치를 다시 또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오전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옐런 의장의 발언이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옐런 의장이 어제 25만 불 이상 고소득자들 그리고 예금 금액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자산 보장을 하겠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 겹쳐지면서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여전히 금융권에 리스크가 남아 있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말이 나오고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게 시장에서 더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건전성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구나.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은 요새 한국의 대출회사 광고에도 나옵니다. 대출이 중단되거나 규제되면은 기업과 개인들이 다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모두 되돌려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텀시시라는 걸 만들고 있다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계약서라는 의미를 갖는데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6월 달까지 인상하라고 제네드 옐런 재무장관이 그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민주당하고 뭘 갖고 협상을 할까를 막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산 넘어 산이구나. 금융권 넘어가면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구나. 이렇게 지금 되다 보니까 불안 심리가 좀 더 가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수요에 대한 우려가 오일 분야에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크루드 오일이 다시 7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고, 반면에 불안하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경기 안 좋아질 거야 이래버리니까 다시 또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에는 역시나 또 AMD라든가 알파벳 같은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나스닥은 또 홀로 1%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낙관에 시장이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리스크들이 남아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간밤 크게 하락했던 블록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블럭이 사실 크게 하락했습니다. 블럭은 대표적인 크립토 화폐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브랜드를 바꿀 거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M&A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도 있긴 한데, 지금 지난번에 보면은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하이덴버그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대표적인 공매도 세력인데, 여기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제 이유를 가지고 들어오죠.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이유였습니다. 뭐냐면 캐시앱 사용자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부풀려서 하고 있다. 실제 사용자 수를 너무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을 내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최소 40%에서 최대 75%까지 가짜 계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여기에서 집행을 하겠다. 법적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웰스라는 그 경고장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사례가 하나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그 크래켄 거래소에서 앞서서 이제 경고를 똑같은 경고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그럼 우리 3천만 달러 벌금 내겠다. 그 대신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벌금 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이제 원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소송하겠다.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가 모두가 문제인 거죠. 왜냐면 벌금 내고 합의해버려도 이 회사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구나. 뭔가 재무구조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구나. 거기에다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조그만 거래소 건드릴 땐 괜찮은데 코인베이스를 건드리게 되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과연 코인이라는 게, 이 암호화폐라는 게 유가증권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다 매겨지고 이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보면은 투자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 역시 은행주들 사실 좀 불안합니다. 지금 시티그룹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언더 리뷰, 좀 관망하는 이런 검토 중이다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등급을 좀 다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들, 지방 은행주들이나 이런 은행주들이 자네 옐런 장관이 뭐 잘 해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3 AI 이 회사가 신제품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는데 C3 Generative AI라는 새로운 이제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프라이즈 검색이나 여러 가지를 보강하는 그런 제품인데 좀 끊임없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주가가 안 좋았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CT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총 마이너스 마진을 보고할 수 있다. 이제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T의 그 보고서 때문에 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추이 이 회사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어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고객, 지금 현재 유효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객이 2,040만 명 정도로 1% 이상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메이시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웨이페어라든가 이런 소비 관련주들이 점점 이제 활동 소비자가 줄어든다라는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차트 가져온 건 넷플릭스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갭을 메우는 상승은 이제 잘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 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주가가 하락하고 이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유료화를 하면서 만약에 유료화가 예상했던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광고주들한테 오히려 광고비 받은 거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불과 2달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유치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상태로만 진행이 되면은 월에 연간 한 8,400만 달러 이상의 그렇게 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회사에서는 또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엄청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6억 달러에서 올해 말이 되면은 한 30억 달러 정도로 현금이 회사에 유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안고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 나온 소식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광고요금제 시행으로 인해서 불과 2달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또 금융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고요. 또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역시나 강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식에 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요. 최고의 배당주라고도 불리는 종목이죠. 버라이전 꼽아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버라이전을 이제 사실 투자를 잘 권하진 않는데 지금 이제 워낙 정말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경기 회복 사이클로 하반기 이후에 쭉 진행이 되면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CT 말씀드렸듯이 금융 쪽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통신 쪽에서도 따라 올라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버라이전이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좀 잡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하고 이제 공동으로 또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4월 25일 날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순이익이 사실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이제 기대치는 충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희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10%예요. 근데 이게 통신업종에서 평균치가 6.5%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이런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배당이 지금 보면은 6.96% 거의 7%의 시가 기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의 이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배당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높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상황 지켜보면은 지난 4분기에 이제 실적 기대치를 딱 맞췄어요. 기대치를 크게 넘어서는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성장주들과 다르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제 다만 지난번에 한번 이제 지난해에 이제 한번 이제 놓쳤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가도 더 하락하고 이랬는데 순이익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매출은 어쨌거나 팬데믹 이전에 2019년도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성장도 하고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주게 되는 거고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매도 의견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물론 중립 의견이 많이 늘어났지만 매도 의견이 사라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기관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좋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시장 평균 목표가는 44달러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대비해가지고 한 20% 여력이 있고 최고로 목표를 높여보는 경우에는 64달러까지도 지금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면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상승과 하락을 크게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기준으로 바닥권에 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추세에 따라 가지고 36달러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쪽에서 이평선들이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1선, 200일선 쭉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매물대에 의해서 상승에 대한 압박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안정된 배당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장기 매수 자금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7달러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손절매는 아래쪽에 34달러 구간 보면서 투자하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버라이전 꼽아주셨습니다. 배당이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죠. 때문에 장기 매수 관점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고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